이재명이란 사람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재명 보유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치르지 않아도 될 비용을 치르게 됐다. 그리고 사실상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3,500억 달러는요, 우리나라의 외화 보유고가 제가 알기로는 한 4,200억 불이거든요.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의 70에서 80%를 헌납한 겁니다. 그래서 상납하고서 정상회담 일자를 아직 받지도 못했습니다. 뭐 2주에 한다고 하는데 뭐 정해지겠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돈 주겠다는데,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공동화되는 거죠. 우리 제조업이 공동화되는 겁니다. 산업이 공동화되는 겁니다. 여하튼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재명의 민낯이 나오고 이재명의 실력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질 텐데, 이 틈, 이 공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청래가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 정치를 할 거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재명은 중도인 척, 그리고 통합인 척 하고 싶겠지만, 개딸들이 요구하는 거, 이렇게 개혁의 이름으로 상대를 괴멸시키고자 하고 위헌정당으로 국민의힘을 해산시키고자, 이게 법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런 무리수를 통해서 국민들은, 야, 얘네들은 자기 개딸들만 위해서 그러는구나. 나라는 어디 가느냐? 통합이라는 거 뭐냐? 결국은 뭐냐? 정권 잡으니까 권력을 잔인하게 행사하고 정치 보복하고 상대를 악마하고, 아이고 이거 문재인 시즌2네. 그렇게 적폐청산 시즌2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이 더 떨어지면 정청래란 사람이 확실하게 자기 정치를 할 거다. 그래서 저는 그 와중에 조국이란 사람이, 저는 이재명이 조국을 말씀드렸잖아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학교에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교도소에 있기를 계속 바라는데, 이 눈치 없는 사람들, 친명 쪽에서도 조국 나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국의 사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럴 때 조국 사면론에 대해서 분명히 기자들이 정청래한테 물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하겠죠.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뭐냐? 조국이 이번에 8.15 광복에 못 나오죠. 8.15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재명의 대관식이 광복절에서 열리죠. 황당하지 않습니까? 광복절이 자기 생일이에요? 그날에 왜 이재명이란 사람은 대관식을, 두 번째 대관식을 합니까? 하긴 뭐 본인에 대해서 트럼프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지, 우리나라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으니까 돈 들여가지고 광복절이란 그 우리 국민들, 우리 민족의 소중한 그런 날을 민족의 축복이라고 착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하늘이 낸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날 또 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튼 이 문제는 넘어가고, 결국은 광복절 때 조국이란 사람은 학교에서, 교도소에서 이재명의 대관식, 두 번째 대관식을 볼 수밖에 없을 거고, 이재명은 조국에게, 야, 나 대통령이야. 너 사면 복권하는 거 내 손 안에 있어. 자식, 좀 나한테 잘한다고 좀 해봐. 잘하겠다. 의지를 보여봐. 근데 자꾸 청구서만 내미니까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잖아요. 내년 정도 되면 이재명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서 조국을 계속 교도소에 놔두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국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조국이 나오면 이재명한테 고마움을 느낄까요?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그때부터 조국은 더 센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조국 혁신단이 더 센 얘기를 하면서 주도를 할 때 민주당의 정청래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정청래도 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센 얘기,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강성 개딸들에 의해서, 조국 혁신당의 그런 강성 지지자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느냐? 산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지율이, 당 지지율보다 이재명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 정청래는 그런 얘기를 하겠죠. 당심을 믿어라. 당원들을 믿고 가자.
지금 이거 확실히 개혁을 못해서 그런다. 그러면서 이재명을 밟고 올라설 겁니다. 권력은 그렇습니다. 있을 때는 굉장히 커 보이죠. 그렇지만 끝발이 닿을 때, 끝발이 무너진다고 했을 때, 그리고 빈틈이 보일 때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의 정청래라는 사람이 대표가 된 건 뭐냐?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다.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약간의 고난의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권력의 오만과 권력의 아집, 이 권력의 폭력성을 드러내는 사람이 누구냐?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그런 폭력성을 드러낼 사람은 저는 정청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희한테 기회가 온다. 레임덕이 시작이 됐다. 김어준의 영향력은 더 커질 거다. 같은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있을 수 없다. 밤의 대통령이 낮까지 접수한다. 김어준과 정청래가 이재명과 박찬대를 짓밟았다. 이런 아이템으로 첫 번째 아이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짧게 여러분과 그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뭐냐면 주식이 많이 빠졌잖아요. 주식 많이 빠진데 관세 협상 얘기도 있을 거고 세제 개편안도 얘기 있을 수 있습니다. 영향이. 그런데 여기에서 세제 개편을 할 때 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이재명이 또 신경 쓰는 게 뭡니까? 여론조사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들의 청원 그런 게 있는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강화를 했는데 이거에 대한 반대하는 국민동의 청원 참여자가 8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어제 오후 11시 20분, 2일 오후, 그러니까 2일 오후 11시 20분이면요. 오늘이 3일이잖아요. 그럼 몇 시간 전이네요. 몇 시간 전에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 청원이 8만 명이 넘었습니다. 8만 명이 넘었고요. 이 청원인이 뭐라고 얘기했냐? 코스피의 붕괴를 막기 위해 청원한다. 양도소득세는 대주주가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팔면 그만이다. 연말마다 세금 회피용 물량이 나오면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 어느 바보가 한국 주식을 국장이라고 합니다. 국장에 하겠느냐? 제발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을 멈춰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청원도 나오는지 아십니까? 국회 청원 게시판에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을 주도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의원직 제명 청원도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성준이 어떻게 얘기했냐?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 양도세 과세 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설레는 그렇지 않다. 너희들은 지져라.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참 재밌습니다. 이렇게 의원직을 제명하겠다는 이런 청원 누가 이렇게 길을 터서 만들어졌습니까? 민주당이 만들었습니다. 걸핏하면 이준석 의원을 제명하겠다. 누구를 제명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본인이 던진 돌에 본인이 쏜 총에 본인들이 맞게 되는 그런 형국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민주당과 그 조국혁신당 이른바 민주당과 그 위성정당이 하는 행태를 보면 뭐냐면요. 본인들이 세상을 재단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공학적인 거죠. 내가 이것을 투입하면 결과가 이렇게 나올 것이다. 이게 오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론이 객관적인 이론도 아닙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진 이념에 경도됐고 본인들이 대학교 시절 젊었을 때 세상을 바라봤던 이분법적인 기업과 재벌은 악마화됐고 본인들은 선하다. 노동자는 착하고 기업인들은 범죄시하는 범죄자, 잠재적 범죄자로 논하는 거기에서 수많은 악법들이 탄생을 하는 겁니다.